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이상원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군대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간부들이랑 굉장히 친했었고요. 간부들도 그만큼 저를 예뻐해줬습니다. 덕분에 훈련받을 때도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제가 나온 군부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부대였고요. 바로 옆에 철원이 붙어 있어서 강원도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때는 여름을 앞두고 72시간 무박 철야 훈련을 하던 때였어요. 솔직히 말이 무박이지 조금씩 다 졸고 아예 대놓고 초소해서 몰래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훈련 이틀 차였습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땀에 쩔고 옷도 못 갈아입는 상황에서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때 작전과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희 부대에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부사수는 듣고 싶다고 그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작전과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가 상급 부대여서 작전과장님 군번이 00군번이었는데요. 연천 일대에 많은 부대에서 생활을 했지만 저희 부대에서 정말 끔찍하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멀지 않은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위병소 밖으로 왕복 2차선 국도가 있었고 개편되지 않은 산을 깎아서 만든 부대라서 위병소부터 엄청난 급경사를 300m가량 오르고 나서야 막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정확하게는 막사랑 지휘통제실 그리고 연병장만 평지였고요. 그 외의 초소들은 산의 외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훈련 때마다 산을 타야 하는 그런 거지같은 구조였습니다. 초소는 1초소부터 8초소 그리고 목진지 초소 4개, 외곽 초소 5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외곽 초소 2개가 왜 폐쇄가 되었는지 아냐면서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알 턱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폐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는 비가 그치지 않는 어느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 당직 사령관이랑 당직 부관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사실 늦은 새벽에 근무를 서다 보면 당직 사령관은 자고 있고 당직 부관도 꾸벅꾸벅 조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외곽 초소 4번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인터컴은 전선을 깔아서 연결한 직통전화라 각 초소마다 인터컴이 한 대씩 구비가 되어 있었고 수화기를 들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원리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외곽 초소는 훈련이나 실제 상황이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졸고 있던 당직부관이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연결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시간에 이게 울릴 리가 없었기 때문에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당직 사령이 잠에서 깨서 전화 좀 받으라고 호통을 치길래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는데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 부관이 통신보안 상황실 상병 누구누구입니다.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뚝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했고 당직 사령은 초소 근무자들 무슨 특이사항 있냐고 왜 자꾸 인터컴을 드냐고 그런 핀잔에 당직 부관은 사령님 이거 외곽 초소 인터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에 취해 있던 당직 사령은 아씨 통신병들 회수 안 하고 한 거 아니야? 대충 받고 끊어. 이렇게 귀찮아하듯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수화기를 들었는데 또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다가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다시 한번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가 난 당직 사령은 직접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야 어떤 새끼야 너 누군데 자꾸 장난질이야?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호통을 치곤 전화를 끊더니 당직 부관한테 랜턴을 하나 주고는 야 너 순찰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안고 당직 부관은 위병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외곽 초소로 이어져 있는 산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병소 근무자들은
20분이면 갔다 올 거리인데 당직 부관이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지휘 통제실에 연락을 취했는데 당직 사령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대요. 왜냐면 당직 부관, 그 상병은 나름대로 짬도 있었고 문제될 일도 없고 문제를 만들 사람도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50분이 지나갔고 산 아래로 랜턴 하나도 없이 누군가가 뭐에 홀린 것처럼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위병소 근무자들은 거수자가 아닐까 하고 경계를 취하고 있었는데 완장을 보니까 당직 부관인 거예요. 그래서 김상병님 하고 막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사슴벌레! 사슴벌레! 위병소 근무자들은 후레쉬를 비추고 암구호를 외쳤는데 후레쉬 빛을 받은 당직 부관 김상병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이는 바로 지휘 통제실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김상병이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씨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김상병이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괜한 걸로 순찰을 보낸 당직 사령이 짜증이 나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초소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대요. 외곽 초소 1번, 2번, 3번을 지나면서 아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4번 외곽 초소에 도착을 했을 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에 등골에 닭살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초소에 도착한 김상병은 곧바로 초소 안을 둘러봤는데요. 인터컴은 없어져 있었고 전선도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통신병 다 뒤졌어 이러면서 초소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초소 안에서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뒤를 돌기 싫었다고 합니다. 분명 방금 전에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인터컴이 없었고 초소를 나서자마자 뒤에서 인터컴이 울리니까 그때 정말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뒤를 돌아서 봤는데 그때 김상병이 본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한 여자가 눈은 삼배간으로 살벌하게 떠서는 입을 아주 크게 벌린 채로 수화기를 들고서는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때 정말로 왜 뒤를 돌아봤을까 후회와 동시에 도망가고 싶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도망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무거웠대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 홀령이 들고 있던 수화기 너머로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야, 김상병이냐? 너 아직까지 거기 있어? 얼른 복귀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병소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해요. 그렇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뛰었는데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계속 그 여자의 형태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고 그때까지도 인터컴의 벨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는 느낌이었대요. 게다가 그만큼 뛰었으면 진작에 위병소가 나와야 되는데 위병소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산비탈 아래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체력이 방전되고 지쳐가지고 그냥 산비탈에 누워 있었는데 위쪽에서 인터컴 소리가 계속 울리더래요. 그래서 여기 계속 누워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고 위병소에 불빛이 보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금 전 위병소 앞에서까지의 상황인데요. 모두들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야기는 연대장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요. 부대에 오래 있던 짬이 높은 주임원사나 행정보급관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믿었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근방에 민가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민가 중 하나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늘씬해서 주변에 있던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대요. 하지만 그 여자랑 같이 살던 두 부모가 죽고 나자
평소에 흑심을 품고 있었던 한 남성이 그 여성을 겁탈했습니다. 이후에 그 여성은 의지할 부모도 없고 몸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근방의 부대에서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그런 목격담이 많이 들려왔는데 목격했다는 귀신의 형태가 다 일관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날의 기록은 실제로 상황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록된 자료는 저희 상황일지 첩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김상병은 한동안 후유증 때문에 벌벌 떨기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게 되었고 그 외곽 초소 4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초소는 4번 초소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투입된 초소가 3번 외곽 초소였는데요. 수풀 속에 숨겨진 4번 외곽 초소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농담 조금 보태서 한동안은 저랑 부사수랑 껴안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던 부대에 계셨다가 다른 부대로 가신 주임원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조심해. 그 근처 웬만하면 가지마. 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녹화된 음성은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고요. 내일 월요일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빠 손. 하우야, 아빠 손. 아빠 손. 안 줄 거야 손? 아빠 손 줘봐. 손. 오, 줬어. 손. 안 줄 거야. 손 훈련해야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이렇게 주는 거야.